이게 현대 물질주의 과정에서 나오는 전형적인 문제점이고 우리가 극복해야 될 사안인데 백날 해보세요. 백만장자를 만나든 이상형을 만나든 평생 못 행복해진다고. 장기적인 파트너를 볼 때 이런 영향이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고. 20, 30대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부정적 생각이 갈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0대 초반의 신부수가 20대 초반 신부수를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랑만으로 결혼이란 말은 옛말이 된 지 오래고요. 이제는 한국의 연애나 결혼이 지금 한국 시장이 힘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 지금 떠오르는 건 크게 문제점이 두 개인 것 같은데, 요약하자면 인간다움과 실존성의 부재 문제가 큰 것 같아. 이게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산업화 과정이 된 지 얼마 안 됐고 하다 보니까 서구권에서 겪었던 걸 지금 겪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언제부턴가 존재 과정에 해당했던 모든 범주가 소유의 범주로 바뀌었어.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언어 표현을 보면 나 잠을 잘 못 자, 이건 뭐 I cannot sleep 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근데 do를 쓰는 게 아니라 뭐 나는 불면증이 있어, I have insomnia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일을 되게 직장을 잘 다니면 그 사람은 책임감 있게 일을 잘해 라고 표현하면 되는데, 그 사람은 좋은 직장을 가졌어, 이것도 I have야. 근데 여기까지는 괜찮아, 그럴 수 있어. 근데 사랑도 소유의 범주로 넘어왔다는 거지. 나 사랑하고 있어는 영어로 뭐 I am in love라고 해야 되나? 근데 이게 아니라 난 남자친구가 있어, I have boyfriend. 그리고 내 애인이 얼마짜리 반지를 줘서 난 그걸 가졌어. 내 남자친구는 어떤 아파트를 가졌어, 뭐 어떤 차를 가졌어, 얼마짜리 차를 타. 차나 집이나 뭐 이런 건 그렇다 쳐. 심지어 아이, 연애, 결혼까지 소유를 하고 있다는 거야. 이게 현대 물질주의 과정에서 나오는 전형적인 문제점이고 우리가 극복해야 될 사안인데, 그 물건이 아니라 사람까지 소유하려고 하고 사랑까지 소유하려고 하면 백날 해보세요. 백만장자를 만나든 이상형을 만나든 평생 못 행복해진다고. 이게 엄청나게 큰 문제인데, 그러니까 어떤 컨텐츠를 만들 때 이런 키워드를 넣으면 사람들이 많이 본다 하는 게 뭐가 있을 것 같아? 너네 PD니까. 돈. 돈 그치. 월천. 근데 돈은 왜 많이 벌려고 할까, 사람들이? 가지려고. 근데 결국 최종 목적이 있지 않을까? 행복해지려고. 그치. 그게 행복을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걸 가지려고 하는 거지. 그리고 내가 봤을 때 제일 좋아하는 키워드가 사랑이야, 사랑. 사랑을 하는 것은 존재 활동인데 사랑을 자꾸 가지려고 해. 행복이나 사랑은 특별히 소유하거나 쟁취하는 게 아니라 과정상의 그냥 활동이야. 계속 이어지는 거야. 예를 들어서 행복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해피니스잖아. 그냥 어원이 to happen이란 말이야. 일어나다. 뭐뭐가 일어나다라는 뜻이야. 네. 일어나야지 행복이야. 어떤 특별한 순간을 가져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일을 하다가 점심시간에 점심이 돼서 밥을 먹었어. 밥을 먹으니까 행복해. 맞아. 이런 게 행복이야. 근데 라면을 먹으면서 행복하잖아. 사실 맛있잖아. 내가 이게 오마카세를 먹으면 더 행복할 것 같아. 이런 건 행복이 아니야. 이게 그 오마카세를 먹는 행복이나 라면을 먹으면서 느끼는 행복이나 똑같아. 우리 뇌는. 근데 왜? 그 음식을 소유물로서 보니까 내가 그것을 소유물로서 가지면은 내가 더 행복할 거라고 착각하는 거지. 이런 맥락에서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집중하지 못하고 상대를 독점해서 소유하려고 하고, 그리고 뭐 어떤 소유물을 갖게 해주는 사람을 원하고, 어떤 특별하고 막 화려한 순간을 만들어주는 사람을 원하고. 근데 그딴 걸로는 사랑을 증명할 수도 없고 유지할 수도 없어. 그거는 그냥 개인의 소유이지 사랑이라고 볼 수도 없고, 그냥 이기적인 그런 마음. 사랑은 이타심을 주고받는 건데, 내가 뭔가를 소유하고 싶은데 그거를 이제 핑계로 사랑을 쓰는 것 같아. 물론 남자로서 상대한테 빠져가지고 정신 못 차릴 때, 그냥 뭐 섹스하고 싶을 때는 어렸을 때 뭐 해달라고 막 다 해주고 퍼줄 수 있지. 근데 그런 펄링 러브가 없어지면 그때부터 진짜 이제 서로의 그 역량이 드러나는 거지. 그러니까 사랑은 활동이다라고. 내가 활동이라고 했지. 어떤 뜻이? 이걸 설명하려면, 너가 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이야기했잖아. Art of Loving이라는 책의 제목인데, 이게 책 제목을 무지하게 잘 지은 거거든. 생각을 해봐. Art of 왜 Love라고 안 했을까? Loving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ing, 그러니까 현재 진행형 동사를 썼는데, 프롬이 말하고자 하는 건, 사랑은 우리가 본능적으로 끌리는 거. 내가 본능적으로 끌리는 건 그냥 수동적인 거라고 했지. 능동적인 게 아니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누구한테 끌리는 건. 사랑은 수동적인 감정이 아니라 이제 실존적인 활동이라고 생각해서 러빙이라는 단어를 쓴 거고, 사랑은 빠지는 게 아니라 그냥 투사가 아니라 서로 참여하는 활동이고, 그 참여 구성원이 매 순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은 달라진다는 거지. 사랑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예술하고 비슷하니까 Art of Loving이라는 제목을 지은 거지. 그러니까 막 뭐 얼마짜리 뭘 해주고 뭘 해주면 날 사랑하는 걸 거야. 이런 식으로 유보되는 건 사랑이 아니야. 그 순간이 유보되는 거. 지금 할 수 있는 거라니까, 당장. 지금 순간 다정하고
눈빛을 주고받고 사랑의 눈빛으로 쳐다보고 별것도 아닌 거에 막 까르르 웃고 사랑한다고 막 속삭여주고 이런 순간의 활동들이 쌓여서 사랑이 되는 거고 이게 사랑이라는 예술 작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라는 거죠. 장기적인 파트너를 볼 때 이런 영향이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고 프롬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책에서 쓰는 거고 우리가 개인으로서 사랑하기 위해서 어떤 영향을 가져야 되는가. 그러니까 서로 진짜 사랑한다는 증거는 내가 이미 가진 걸 교환하는 게 아니야. 가지고 있지 않던 걸 주는 거지. 이거는 신영철 작가도 이런 말을 했는데 나는 엄청 동의를 했어가지고 누군가를 진짜 사랑하게 되면 어떤 책임감, 뭐 희생정신, 끈기, 열정, 불굴의 의지 막 이런 것들이 생기잖아. 내가 이렇게 건전하고 용기 있던 인간이 아니었는데 아이를 보게 되면 그런 없던 것들이 생겨나고 사랑은 우리가 가지지 않던 걸로 하는 거야. 근데 보통 요즘 현대 물질주의 사회에서는 어때? 어떤 있는 걸 교환하려고 하잖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거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소유적인 사랑이야. 존재적인 사랑이야. 존재적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내가 없는 걸 가지고 사랑을 해. 내 없던 능력이 생기고.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없던 걸 이게 어떻게 보여줘야 돼? 그게 참 어렵다. 아니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영락이는 예를 들어 자기 어떤 능력이 있으면 가진 게 많아, 안 가진 게 많아? 그렇게 말하면은 남자니까 가진 게 많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야, 우리 모두는 안 가진 게 많아. 상대도 마찬가지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하고자 말하는 그 미성숙한 부분을 서로 인정하고 그 미성숙한 모습으로서 사랑할 수 있어야 지속 가능한 사랑이라는 거지. 예를 들어서 어떤 여자는 정말 용기가 없었어, 놀라울 정도로. 근데 그 없음을 사랑하게 될 때가 있고 나 같은 경우에는 눈물이 없거든 별로. 나를 사랑하는 여자는 그 눈물 없음을 사랑할 수 있고 있음이 아니라 상대 없음을 사랑하게 되면 그거는 정말 오랫동안 지속이 가능해. 그 사랑을 철회하기 어렵지. 왜냐면은 있던 거는 없어질 수 있지만 없던 거는 더 이상 없어질 수가 없잖아. 이런 이야기를 내가 좋아하는 신영철 작가가 책에서 한번 했었는데 나는 그게 되게 감명 깊었어가지고. 그리고 사랑이나 어떤 관계를 존재가 아니라 소유물로 보는 사람들이 하는 전형적인 행동이 하나 더 있는데 뭔가요? 궁금한데? 그러니까 나한테 한번 들어봤을 거야. 이런 사람들이 진짜 유해한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착하다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도 그렇게 봐줄 가능성이 높아. 나한테 진짜 위험한 거지. 내가 이런 사람을 위험하다고 한 번 이야기했었어. 예를 들어 이런 인간상 어떤 특정한 보상을 바라고 자꾸 상대한테 헌신하거나 선물을 바라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내가 얼마 전에 생일이었는데 친구 몇 명이 나한테 엄청 고맙다는 말을 하는 거야. 축하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 친구가 선물을 보내주면서 자기가 계산을 해봤는데 내가 8년 연속으로 유일하게 자기가 아는 지인 중에 선물을 보내줬다는 거야. 나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나는 뭐 몰랐어, 내가 그랬는지. 그리고 내가 사실 한 2년 전부터는 아무도 안 챙기거든. 온라인으로 카카오톡 선물하기 하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그리고 나도 사람 대하는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너무 챙길 사람이 많아서 아예 안 하기로 했어, 온라인상으로는. 그 친구들이 나한테 또 미안하다고 하는 게 내가 해준 것만큼 자기는 안 해준 것 같다는 거야. 근데 나는 그게 왜 미안한지 모르겠는데 나는 상관이 없었거든. 왜냐면 나는 선물을 주는 것에 목적이 있었지 그걸 되돌려 받으려고 준 게 아니거든. 그냥 주는 게 기뻐서 준 건데 이게 좀 쉽게 설명을 하면 누가 나한테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 뭐 요즘에는 보면은 선물하는 것도 서로 가격도 적당히 맞추고 막 카카오톡 선물하기 가격도 있다며. 내가 얼마 받았으면 줘야 되고 줬으면 받아야 되고 그게 선물이 아니라는 거지. 돌려받을 생각으로 주는 선물은 그거는 기버가 아니라 테이커가 하는 행위고 주는 게 아니라 그건 강요야. 결국에는 목적이 받는 거잖아. 그게 무슨 선물이라는 거지. 주고 야 줘. 나는 내 원칙이 뭐냐면 선물을 줄 때 내가 보상을 받을 것 같으면 아예 주지 않아. 이거는 주는 게 아니니까 이기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 것 같다. 그러니까 연애. 나는 그래서 경계하는 사람 유형이 뭘 계속 막 과하게 줘. 이런 사람들은 분명 나중에 뭔가 다른 속내가 있더라고. 절대 어떤 조건이 없지 않아. 뭘 줄 거면 목적 자체가 주는 것에 있어야 되는데 사랑도 이렇게 해야 된다. 결국에는. 이런 게 진짜 존재적 사랑이야. 내가 정말 주겠다는 목적으로 하는 사람. 내가 하는 활동 자체에 집중하는 사람. 받는 거는 내 관할이 아니지. 상대방 마음이고. 사랑은 활동이고 수동적 속성이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만 잘 알고 있어도 내가 진짜 건전한 사랑을 하고 있는지, 사랑을 그냥 흉내내고 있는지, 내 자신을 기만하고 있는지, 그리고 상대를 기만하고 있는지 알 수 있고. 근데 물론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나는 사귄 다음에 사랑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지 사랑에 빠지는 건 유혹하는 데 있어서는 당연히 그 소유물에 가까운 것들 뭐 성적 매력이라든지 스펙 이런 거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하고 그러니까 falling이 아니라 being love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진짜 거의 정답에 가까워요. 근시안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 나이가 들수록 유혹하는 과정 이런 거는 오히려 배울 수 있는 게 아니고 나중에 한 10년 20년 만나고 하면 다 비슷한 모습이 된다니까. 그때 진짜 인간적인 영향이 나오는 거고 이런 마음을 딱
명심하고 있어야지 나중에 후회를 안 하죠. 주는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그랬던 적이 있어요. 왜 나는 이렇게 해주는데 너는 왜 나를 안 사랑해줘? 이런 말들, 행동이라던가. 그러니까 내 이기적인 연애를 했었구나. 그거를 뭐 의식하기만 해도 네. 점점 좋아지겠죠. 근데 뭐 나도 그렇다고 내가 이거를 다 원론적으로 지키나 아니니까. 적어도 이제 내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다는 건 아니까, 내가 성장할 여지가 있다는 건 아니까. 그게 중요한 거지. 어떻게 완벽하게 하겠어요. 이런 말씀 에리 프롬이 이혼했다니까. 내가 몇 번을 말해.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것을 집중하자. 사랑하는 것을 배워보자. 네, 사랑하는 것을 배워보자. 이게 거의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추가로 배우고 싶으면 정복하는 남자, 소유하는 여자 하게 되죠. 아, 좋아요. 고생하셨습니다. 네.